안녕하세요. 책은 다 받으셨어요? 그 앞에 사진 잠깐 보실래요? 앞에 책 표지에 그거 저 아니에요. 그거 저 아니고 그게 그 15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그 회사에서 비용 다 대주고 메이크업 다 하고 전문 그 스튜디오 가서 이게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 책 나온 거 보고 봤거든요. 너무 느끼한 거야. 자, 바로 들어갈게요. 기본 이론 강의 1주차인데 8주 동안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엽적인 거 말고는 책에 있는 내용 대부분 다 보게 될 거예요. 편안하게 옆에 보세요. 그러니까 페이지 적혀 있지 않은 것은 그냥 PPT만 보시는 겁니다. 굳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을이 갑이 갖고 있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을 했어요. 그것을 취득한다. 그때 대표적으로 취득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평균 3문제, 작년에는 2문제, 3문제 정도. 나머지는 다 나올 때마다 언급할게요. 제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누가 우리한테 세금을 받아가느냐요. 그게 과세관청.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경기도면 경기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거둘 수 있겠죠. 그걸 지금부터 지방세라 명할게요. 국가가 세금을 걷어요. 그것을 국세.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세금이 지방세로 거둘 수도 있고 국세로 거둘 수 있겠죠. 이거는 약속입니다. 이해가 아니고. 지금 배우는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이거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질문. 지방세는 시험에서 국세이다 라고 표현하면 틀리죠. 이렇게 단순한 거 시험에 낼까요? 안 낼까요? 기출지문.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저 안 나오는 걸 뭐로 강의하고 있어요? 나오니까 하지. 우리가 이제 배우는 흐름인데 맨 먼저 취득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주 나옵니다. 이제 책을 피셔야죠. 페이지 24페이지. 총론은 마지막 주에 합니다. 8주차에. 뭐 희한한 말이 쭉 적혀 있죠.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물 신축. 없다가 새로 생겼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부터 원시 취득이라고 명할게요. 우리가 원시림 이런 말을 쓰죠. 또는 간처. 그럼 바다 같은 데다가 흙을 갖다 매립하면 토지가 생기죠. 공유수면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이에요. 거기다 흙을 갖다 매립하면 땅이 생기잖아요. 그게 공유수면 매립 등. 이게 이제 원시고 세금 내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승계. 매매처럼 대가를 지급하면서 승계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상속 등을 받을 수 있죠. 기부 다 들어갑니다. 무상으로 승계. 그림을 잠깐 보시면 매매가 일어나요. 당사자를 잘 보세요. 갑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을한테 넘길 겁니다. 넘겨받는 쪽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럼 취득 행위가 일어났죠. 대가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유상으로 취득.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언급할게요. 교환이 일어납니다. 갑을 잠깐 보면 갑은 옛날에 취득한 상가를 을한테 넘겨주고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대가로 토지를 교환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갑 쪽에서는 토지를 넘겨받잖아요. 넘겨받으면서 어떤 세금을 내야 돼? 취득세. 그럼 그림을 잠깐 보시면 갑이 토지를 교환으로 넘겨받잖아요. 을한테 대가 지급해야 하네요. 하잖아. 뭐를 넘겨줘야 돼? 상가. 이 유상거래라고요. 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내용 아직 보지 마시고. 상속이 일어나네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 받는 사람이 상속인. 그럼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예요. 두 개 세금을 다 냅니다. 이거 시험 보면서 빠져요. 그러면 앞에 그림처럼 유상 등으로 취득하더라도 세금을 내셔야 되고 취득세를 지금처럼 무상으로 취득하더라도 세금을 냅니다.
살아생전에 부의 무상이전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을 증여. 그럼 증여해주는 사람을 증여자. 동의어 증여한 뭐뭐뭐. 증여받는 사람이 수종자. 동의어 증여받은 뭐뭐뭐. 나중에 다 써먹을 용어예요. 지금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취득행위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급하지 않다더라도 소유권 넘겨받잖아. 그럼 세금 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제적 가치를 지급하지 않고 넘겨받죠. 그때 내는 세금이 증여세. 역시나 증여세는 시험 보면서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한 거예요. 취득은 원시, 승계. 승계는 다시 유상승계가 있고 무상승계가 있다는 거. 불문합니다. 원칙은. 그다음에 한 가지 1번. 취득의제라는 게 있죠. 그럼 이제 어려운 단어인데 의제라는 의미를 먼저 파악할게요. 간주 또는 뭐뭐로 본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처리해서 같은 효과를 주겠다는 의미인데 우리 대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종 선고받은 사람을 사망으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러면 실종 선고 자체가 사망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요건이 충족하면 실종 선고를 사망하고 같은 효과로 취급을 해요. 사망으로 취급을 합니다. 말로 이해가 안 가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옛날에 산을 하나 매입했어요. 1억짜리입니다. 요 용어는 아직 안 배웠어요. 뒤에 언급할게요.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던 토지를 대지로 지목을 바꾼 거예요. 땅의 명칭을 바꿨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임야일 때 가격보다는 대지일 때 가치가 크겠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2억 원이 증가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목을 변경한 게 원시 승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행위가 일어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 가격이 상승했죠. 그럼 과세관청은 요 2억 원을 강제적으로 취득한 걸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2억 원에 대해서 추가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대지로 매입을 했어. 그 사람은 3억에 대한 세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임야로 매입했네. 그럼 1억만 세금 내놓고 그 다음날 바로 대지로 지목 변경했어요. 가격 증가분을 세금을 안 때려버리면 이거는 우리 모두 악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방지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의제라 표현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과세관청 가서 따질 거예요. 야, 나는 지금 내 거 토지를 지목을 변경했어. 원시 승계가 아닌데 나한테 세금을 왜 때리네? 따지잖아요. 공무원들은 아무런 말을 안 해요. 법전만 딱 내밀어. 본다고. 강제한다고. 그러면 너는 지목을 변경하는데 세금을 내기 싫은 거잖아. 그럼 한마디에 지목 변경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경하고 싶으시면 세금 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의제인데, 자 가볼게요. 토지를 지목 변경했어요. 조건은 가액이 증가해야만 의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목을 변경했는데 가액이 증가 안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대지를 임야로 바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가액이 얼마적으로 감소하겠죠. 그냥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개수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개량하거나 수선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볼까요? 가격이 상승하죠. 그 부분을 의지하겠다는 것이고, 차량 등을 종류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할 수 있어요. 제목만 보세요. 이거는 부동산 아니니까. 트럭 같은 걸 매입해서 캠핑카로 구조 변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조 변경할 때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세금 내셔야 됩니다. 오늘 1교시 하이라이트가 4번이에요. 이게 오늘 3교시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좀 강의 다 들어갈게요. 끝까지. 워낙 중요하니까. 과점 유조 간주식인데 지금부터 그림만 볼게요. 책까지 마시고요. 취득세는 여기 열거된 물건을 취득해야만 세금을 때립니다. 좀 이따 언급할 거예요. 열거된 것을 쭉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서 주식이라는 단어가 있나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입했어요. 주식 거래합니다. 그럼 취득세를 원칙은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증권거래세만 내지. 그럼 주식 취득은 원칙은 취득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의제를 배울게요. 법인이 있어요. 주주가 법인에게 돈을 줘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출자한다. 몰라도 됩니다.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겠죠.
그 원래는 세금 내는 게 아닌데 이제 의제로 들어갑니다. 이 주주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매입한 주주가 있거든요. 이런 주주를 지금부터 과반수를 점유한다고 해서 과점주라 명합니다. 그러면 과점주주도 서류상으로는 주식을 매입했죠. 근데 상황이 바뀌어. 다른 주주들 모든 주식수를 합쳐도 이 의결권을 못 쫓아와요. 그럼 이 주주는 이 법인을 독과점한다는 소리예요. 독과점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은 독과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때리는데 어떻게 세금을 때리냐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이 100억 원이 있다 가정을 해볼까요? 이건 법인 겁니다. 여기다가 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 비율을 곱해요. 60%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60억 나오죠. 60억이란 부동산을 주주도 세금을 때릴 때는 취득한 걸로 의제합니다. 원래 주주는 부동산을 매입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봐서 세금을 때리겠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그렇다더라도 등기부상 부동산 소유는 앞으로도 그대로 법인 겁니다. 만약에 주주가 60억 등기부상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그것은 의제란 말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취득이지. 그러면 오른쪽 보세요. 주주는 서류상은 주식을 취득했지만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분 비율만큼 주주도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뭐한다? 의제. 의제라는 것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등기부상 소유권은 넘겨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건 의제예요. 다만 세금은 낸다, 안 낸다? 낸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독과점 하는 순간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나죠. 독과점 할까요? 조금 회피할까요? 회피. 꼭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 지문에서는요. 지분 비율을 이렇게 60%라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계산하라고 죠. 나중에 이건 풀 겁니다. 그래서 분모로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를 줘요. 그리고 분자로는 주주가 취득한 주식수를 다 줘. 그럼 10주 중에 6주죠. 60%. 이거 나중에 언급할 거예요. 여기까지 5초. 자, 기억했어요? 100분의 50 초가요. 이상으로 바꾸면 틀려요. 같아도 독과점이 안 됩니다. 50% 단 한 주라도 많아야 돼요. 초과해야 된다는 거. 근데 니은이 중요한데 니은은 뭐냐면 서류상으로는 100분의 50 초과가 맞아요. 그럼 서류상으로는 독과점이 됐는데 니은 단어 중에 어느 한 단어가 시험에 보이잖아요. 그때는 의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모두 세금 내는 건 아니에요.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니은 중에 어느 하나에 들어간다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다 시켜드릴게요. 자, 첫 번째, 법인을 처음 만들 때가 설립입니다. 갑이 60% 지분을 매입했네요. 50% 초과. 서류상으로는 과점주가 분명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리스크보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논밭 다 팔고 친인척 논밭 다 팔았어요. 법인을 키워보겠다고 60% 지분을 매입해서 법인을 만들어놨네. 올인했습니다. 1년 동안 연구개발을 진행했습니다. 1년 뒤에 연구개발이 실패했네. 그럼 저는 어떻게 돼? 쫄딱 망하죠. 그럼 이런 경우라면 법인을 키워보겠다는 투자 개념으로 과세관청은 판정합니다. 제재를 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방법이 하나 있네요. 나는 어떤 법인을 독과점하고 싶어. 근데 세금은 내기 싫어. 그럼 언제부터 하시면 돼? 설립 시. 그럼 연구개발 성공하면 우리는 대박. 연구개발 실패하면 우리는 쪽박. 아름다운 세상. 설립이란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갑을병이 4, 3, 3이에요.
어느 누구도 독과점이 안 됐네. 이 상태에서 회사가 을 주식을 세상에서 없앤 겁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주식을 다른 말로 자본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것을 줄여, 이걸 줄여서 감자. 그럼 감자 반대가 뭘까요? 고구마. 증자죠. 그러면 감자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 지분 비율이 4, 3이 남잖아. 그럼 갑은 7 중에 4가 되잖아요. 그럼 50%가 초가 되잖아요. 자기 의사예요? 자기 의사가 아니에요? 자기 의사가 아니니까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감자라는 게 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결과 단어만 기억할게요. 감자는 세금을 때리지 않아요. 감자 반대는 증자입니다. 증자라는 것은 회사가 설립한 이후에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거야. 그때 우리는 추가 주식을 매입을 해야 돼. 우리의 의사가 들어가니까 그때는 제재한다는 거. 자, 세 번째. 과점주는요, 친인척 세법으로 특수관계 주식을 모두 합쳐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3, 2, 1을 갖고 있네. 합치면 60% 과점주주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버지 지분 10%를 자녀한테 넘겨줬어. 그러면 특수관계인 내부자 간의 주식이 이동됐죠. 바깥에서 보세요. 전체 지분 변동은 없잖아. 60%로 갔죠. 추가 의지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지들끼리 치고 박든 뭐 하든 바깥에서 봤을 때 전체 지분 비율이 변동이 없다면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다 이해했네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 요거만 보시는 거예요. 니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설립 감자 총 주식 비율 변동이 없는 경우 감자가 있는데 조금 덜 익었어. 설 익었어. 근데 그거마저도 없는 거야. 설 익은 감자도 없다. 10초. 여기까지는 표정들이 모두 이해한 표정. 내 표정들이 저 인간은 첫날인데 지 소개도 안 하고 강의부터 안 해. 제 맘이죠. 여러분들 강의 들으러 오셨잖아. 제 소개를 뭐하러 해. 잘생겼다 그러면 느끼면 되지. 어머 저 비웃는 거예요? 자, 디귿 지분 비율을 계산해 볼게요. 자, 그림 보세요. 이제 3개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지분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설립 시에 4, 4, 2예요. 어느 누구도 독과점을 안 했네. 1년이 지났더니 연구개발이 성공했어. 대박 납니다. 그 사실을 갑이 먼저 알아. 그래서 이것을 공고하기 전에 을한테 저녁 때 전화를 해요. 야, 네가 갖고 있던 지분을 내가 2배 주고 매입할게. 을은 상황을 몰라. 팔았네. 그럼 변경후가 6으로 바뀌잖아. 그럼 갑은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50%가 초과됐죠. 최초로. 그때 이 시점에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걸로 의지합니다. 그럼 모두 몇 %예요? 60%. 그럼 이때는 이걸 곱해서 60억. 최초면 모두. 그때 모두 제재한다는 거.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다시 병 주식을 10%를 매입한 거예요. 그럼 얘가 70으로 늘어나잖아. 그럼 이때는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지분비율이 증가됐죠. 그때는 증가분만 추가 의지하면 돼요. 이때는 증가분. 그러면 이때 얼마 의제받고? 60. 얼마 의제받고? 10. 합치면 얼마? 70. 현재 얼마? 70. 세법은 과학이다. 최초면 모두 증가된 경우는 증가분. 답으로 그냥 나왔어요 이거. 자 여기까지 했네요. 최초면 모두 증가된 경우는 증가분. 자 요거 가장 어려운 문제 지금 강의해 볼게요. 요건 뒤에 케이스 바로 문제 풀 거예요. 자 보세요. 설립 시에 50%였어요. 답변 잘하세요. 설립 시에 50%예요.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아도 안 돼요. 이상이 아니에요. 한 주라도 많아야 돼요. 추가 지분을 매입해서 60%로 바뀌었네. 이때는 최초죠. 이때는 모두예요. 60%인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주주가 돈이 필요했어. 지분을 중간에 매각을 했어. 그래서
30으로 줄었네. 그럼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아닌 상태로 바뀌었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주식을 매입해서 70이 됐네. 그럼 이때는 질문 드릴게요. 최초로 과점주가 된 거요? 이미 과거에 되어 있었어요? 이때는 30하고 70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60하고 70만 비교합니다. 얘는 이미 제재가 됐었으니까. 그럼 늘어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얼마? 10. 그럼 볼게요.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이전 과점주가 된 당시 비율, 요거 60보다 뭐한 부분을? 증가분. 자, 뒤로 가볼게요. 뒤에 140페이지. 그래서 볼펜을 2개를 준비하세요. 앞에 내용에 끼워놓는 볼펜, 뒤에 문제에 끼워놓는 볼펜. 복습을 하실 때는 제가 뒤에서 풀어드린 문제만 반드시 복습하세요. 근데 다음 주에 가면 풀어드리지 않았던 문제도 막 풀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러지 마세요. 풀었던 문제만 내 것으로 만드실 걸 나중에 다 풀게 되니까. 자, 2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풀지 마시고 강의 들으세요. 2018년도 문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거 아닌 거 찾는 거예요. 과세가 되면 동그라미 하고 과세가 안 되면 X에서 우리는 X 찾을게요. 보기 4개입니다. 기억. 아는 단어 딱 보이죠? 뭐가 보여? 설리. 그럼 이런 거 읽지 마세요. 한 번은 읽어보시고 나중에는 키워드만 공부하세요. 의지하지 않는다. 얘는 답이 돼요. 리을 먼저 볼까요?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비율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아까 설익은 감자도 없다. 의지하지 않죠? 기억하고 디귿은 답이 되네. 책에서 니은하고 디귿을 묶어주세요. 니은하고 디귿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으셨어요? 자, 니은 보시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을 취득을 한 거야. 최초가 됐네. 그때 모두 취득한 걸로 의지하잖아. 얘는 모두 의지하는 겁니다. 과세하는 것이고. 디귿.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취득해서 지분비율이 증가됐네. 일단 어디 부분을? 증가분. 이거잖아. 최초면 모두 증가된 경우는 증가분. 얘는 간주하는 것이죠. 그럼 안 하는 것은 기억하고 리얼로 2개. 정답은 3번. 이게 2018년도 문제에서 우리가 난이도 상으로 구분했던 문제예요. 이게 리을 지문이 쉬운 지문이 아니었거든. 근데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이거 난이도 상으로 보여요? 중하로 보여요? 여러분 지금 느낌은 중하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난이도라는 게 어떤 절대적 기준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적 기준이 강해요.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한테는 하로 변해. 근데 평균치는 한데 내가 암기를 안 하고 있어. 나한테는 상으로 바뀌죠. 못 쳐.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사례 봤던 거. 3번 문제. 이게 난이도 극상위 문제였거든요. 2026년도를 물어봤어요.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 비율. 그럼 처음부터 가봐야 돼요. 봤더니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는 항상 만주예요. 근데 설립 시에 5,000주네. 그럼 몇 퍼센트요? 50%. 6,000주로 늘어났어. 이때는 60%. 이때를 물어본다면 최초니까 60%. 지분이 감소했어요. 30%로 줄었네. 다시 70%로 늘어났죠. 그럼 이거잖아. 60과 70만 아까 비교한다고 했잖아. 그럼 몇 퍼센트? 10%. 정답은 1번. 난이도 극상위 문제. 뭐가 극상이야? 알고 나면 쉽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왜 못 푸는지 알아요? 농담이 아니고요. 시험 지문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안 준다고. 50%라고. 이걸 주지. 발행 주식 총수, 보유 주식수. 그럼 분모 분자에 갖다 놓고 계산하면 되잖아. 이거를 의외로 못 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못 읽는 거야. 그럼 별거 아니에요. 자료만 찾으면 되니까. 축하드립니다. 0.5문제 맞추신 거.
요까지 평균 3문제 중에 0.5문제. 안 좋아하시네요? 자, 요까지 배웠습니다. 취득 개념까지. 자, 이제 지금 강의 한 20분 했네요. 자, 질문. 책 구성 마음에 드세요? 당연히 좋을 거예요. 제가 책을 잘 써. 강의는 당연히 잘하는 것이고. 책은 제가 봐도 압도적으로 잘 써요. 왜냐면 간결하거든. 다 들어가 있고. 요약해서. 그리고 색깔도 되게 잘 칠해놨고. 이거 되게 많이 팔려요. 그래서 저 이걸로 골프 치거든. 이 인쇄 받는 걸로. 엄청 많이 팔려. 그래서 많이 팔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앞에 보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누가 세금을 내느냐예요. 이것을 납세 의무자라 명할게요. 세금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 누가 이제 세금을 내느냐인데, 자, 갑니다. 우선 배경 지식을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배경 지식을. 다음 달에 제가 언급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주택을 팔잖아요. 팔아서 돈을 벌더라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거든요. 그것을 과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고 상가를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무조건 세금 내셔야 돼. 과세. 그렇게 단순하게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은 공부상이 등기부를 말해요. 근데 정말로 이용하는 현황이 다를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은 상가로 되어 있어요. 그럼 99%는 상가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상가인데 우리가 정말로 주택으로 사용하다 파는 경우가 있거든.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과세관청에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것만 입증을 시켜주잖아요. 이것은 비과세가 가능해요. 과세를 안 합니다. 근데 반대로 등기부상은 주택이야. 그럼 99%는 주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주택에서 여러분들 그 단독주택가 가시다 보면 1층에서 음식점 하는 건물 봤죠? 그럼 주택에서 상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상태로 팔면 이것은 상가로 봐요. 그래서 과세를 합니다. 이게 민법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야. 민법은 등기부상 뭐뭐뭐가 중요하잖아요. 세법은 이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사실상 어떻게 이용하느냐로 법을 판정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서류상 주택이라고 모두 비과세가 되면 우린 모두 악용할 거라고. 등기부상 주택으로 허가받아 놓고 상가로 이용하면 되잖아. 과세관청은 방법이 안 생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용도로 판정한다는 거. 그러면 지금 배우는 취득세도 원칙은 사실상이에요. 예외적으로 공부상으로 가죠. 요건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언급하니까.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데, 자, 맞춰볼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을 해요. 그럼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지급하죠. 잔금을 지급하면 사실상 취득 행위는 일어난 거예요. 이걸 월요일이었다 가정을 해볼까요? 근데 내가 등기를 나중에 했어. 금요일에. 그럼 우리는 취득세를 낼 때 월요일부터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내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 금요일부터 세금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월요일로 간다, 금요일로 간다. 월요일일 것 같다 손 들어봐요. 느낌이. 내려보세요. 금요일 들지 마요. 월요일.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 사실상 행위가 일어났다면 서류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취득세를 등기를 해야만 세금을 낸다라고 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우린 등기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영원히 세금 안 내는데. 그래서 사실상 행위가 일어났다면 뭐에 상관없이, 등기에 상관없이 세금 내셔야 돼요. 마인드 바꿔야 돼요. 민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신고 들어갑니다. 월요일부터. 이게 바로 기술점으로 나올 것이고요. 전에 시험을 이렇게 내네. 사실상 취득 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납세무가 없다고 시험을 계속 냅니다. OX, X 납세무가 있다는 거 마인드 바꿔주세요.
자, 요거는 마지막 총론에서 강의할 부분인데 편안하게 보시죠. 제가 학문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니까 설명드리는 것 뿐이고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대 납세물 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서로 같이 납부하는 무가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니까 편안하게 보십시오. 갑이 원래 본인 부담 세금이 300만 원이에요. 을은 200. 근데 만약에 과세관청이 갑과 을한테 연대 납세의무를 부여한다라고 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때는 갑도 총액인 500을 납부할 의무로 바뀌어요. 을도 500이고.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과세관청은 1000만 원 세금을 받겠다? 그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든 총액으로 500만 원만 받잖아요. 과세관청은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본인 거 300을 냈어. 근데 을은 본인 거 안 냈어. 과세관청은 총액으로 500을 못 받았죠. 그때는 얘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갑이 총액인 500을 냈어. 그럼 과세관청은 500 다 받았잖아.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본래를 다 받네. 을은 하나도 안 내고 있네. 이 경우라면 누가 손실 봤어? 갑. 갑이 을한테 얼마를 받아야 돼? 200. 이거는 민법 문제예요. 세법은 절대 관여 안 해. 이걸 민법에서 아마 나중에 구상권이라고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 연대 납세 의무가 있으면 우리 납세 의무자 측면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안 좋은 거야. 과세관청은 엄청 좋은 거지. 세수 확보하기가. 제가 편하게 읽어볼게요. 연대 납세 의무는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각각 독립해서 전액의 납부 책임을 부담하고 그중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며 모든 납세자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이론상 설명이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냥 서로 같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끝. 자, 페이지 26페이지 갑니다. 26페이지 1번 이거 봐봐요. 사실상 취득했다면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더라도 세금 낸다 안 낸다? 낸다. 양수인 또는 소유자가 세금 내는 겁니다. 지목을 변경하면 그 소유자가 세금 낼 수 있으니까. 자, 2번 가볼게요. 자, 그림 보시죠. 갑이 건물 주인이에요. 을이 임차인인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까지 끝내놨네. 산부인과 의사인데 갔더니 어머 어떻게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네. 5층인데 산부인과 망하네. 그러면 이 산부인과 임차인 을이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저 임대인님 엘리베이터 설치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임대인이야. 설치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설치를 안 해주니까 을이 갑한테 얘기해서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설치할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임차인이 했어. 그러면 개수에 들어가잖아요. 건물 가격이 엄청나게 뛰겠지. 그럼 질문. 설치는 누가 했지만? 을. 누구 건물이야? 갑. 그럼 누가 세금 내야 돼? 갑.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률용어로 바꾸면 설치한 사람을 가설했단 말을 쓰고 건물 주인을 주체구조부 취득자라 명하는데 원래는 건물의 주요 본체 구조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건물 주인이다. 그럼 건물 주인이 아닌 자가 뭐를 가설하더라도 세금은 누가 낸다? 건물 주인. 그렇게만 공부하실게요. 그러면 가보면 2번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도 세금은 누가 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 주인이 세금 냅니다. 3번 토지를 변경하면 당연히 변경 시점 소유자 가격이 상승하겠죠. 이 소유자가 세금 내는 겁니다. 소유자가. 자, 이 경우 가볼게요. 공법 내용이에요. 공법 내용. 내가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꾸불꾸불한 토지를 갖고 있었어. 여기를 정비사업 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있거든. 그럼 우리는
토지를 사업 시행자한테 넘겨주고 사업 시행자가 포크레인 같은 거 불러서 바둑판으로 딱 땅을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토지를 받았어. 이것을 토지를 교환했잖아. 줄여서 환지. 그러면 일반적인 환지는 내 거 주고 남의 걸 받잖아요. 근데 이 환지는 내 거 주고 내 거 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환지로 지목. 땅의 명칭이 바뀔 수 있겠죠. 뭐 임야가 대지로 바뀔 수도 있고 꾸불꾸불한 토지 요쪽이 있었는데 바둑판 요로 위치가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환지로 지목 지번이 바뀝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 환지라는 것은 내가 내 거를 주고 내가 내 거를 받는 거잖아. 지금부터 사업생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지금부터 조합원이라고 약속할게요. 뭐라고 약속한다? 조합원. 근데 사업 시행자가 모두 환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 그것을 공법 시간에 보류지라고 배울 텐데 보류지 안에 공공용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모든 면적의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다고. 공원 같은 걸 만들어야 돼. 그런 게 이제 공공용지인데 결정적인 거. 채비지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 시행자한테 비용을 부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득을 보니까. 근데 나는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뭐를 많이 갖고 있어? 땅. 그래서 내 땅의 일부를 현금 대신에 비용에 충당하라고 넘겨주는 땅이 있어. 그것을 줄여서 채비지. 그럼 굳이 풀이하자면 토지를 비용에 대체하는 땅. 뭐라고 표현한다? 채비지인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보류지가 뭐고 채비지가 뭔지는 세법 시간에 물어보지 말고 공법 시간에 배우시면 되는데 보류지는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현재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사업 시행자. 끝. 둘 중에 하나. 환지란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세금 내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고 조합원. 보류지는 현재 누가 갖고 있으니까 사업 시행자. 누가 세금 내고 사업 시행자. 끝. 자, 가볼게요. 환지는 조합원,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꿨냐면 어이없이 바꿨어. 환지는 사업 시행자, 보류지는 조합원. 말이 안 되는 말이죠. 4번. 과점 주주가 세금 낼 수 있죠? 근데 아까 과점 주주는 친인척 합치잖아. 그럼 여러 명일 수 있죠? 여러 명이 서로 같이 납부할 연대납세무.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세금 냅니다. 근데 상속인도 자녀가 여러 명일 수 있죠? 서로 같이 납부할 연대납세무. 요거만 신경 쓸게요.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유증을 했어. 여기부터는 읽지 마시고요.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증여계약인데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한 거야.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사망 후에 발생. 그러면 세법은 서류가 중요하다,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사실. 그럼 유증도 서류상으로는 증여계약이지만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하니까 세법은 사실에 따라서 얘를 상속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럼 지금 지문 하나 기억할게요. 상속인이 뭘 받으며 유증을 받으며 세법상 계산할 때는 뭐에 포함시킨다? 상속에 포함시킨다. 이유는요. 효력이 사망 후에 발생하는 것은 상속과 유증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문 하나 기억할게요. 상속인이 유증을 받으며 상속으로 본다. 시작. 제가 성격이 안 좋은 거 아시죠? 되게 좋아 보이잖아. 아니야, 겁나 들어. 그래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 막 마이크 던지고 난리나. 자,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마이크 나면 쫓아가세요. 상속인이 유증을 받으며 상속으로 본다. 시작. 자, 6번 그림 보세요. 재건축 지역에서 주택을 100명이 갖고 있네.
철거할 거예요. 사업 시행을 할 거니까. 그럼 100명은 뭐가 된다? 조합원. 단체를 결성합니다. 그게 재건축조합. 그럼 나중에 공법에서 배워요. 용적률이라는 걸 배워. 아파트를 150채를 지었어. 이 정도면 대박입니다. 그럼 150채 중에서 100채는 당연히 아파트를 누가 받아야 돼? 조합원. 그럼 나중에 이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증을 줘요. 이게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받는 게 조합주택용 부동산. 그럼 질문.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받는 거예요? 조합원.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조합원. 끝. 이건 뒤에서 언급할게, 밑에 거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뭐를 짓는 겁니까? 단독주택 짓는 겁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짓는 겁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그럼 당연히 이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이건 당연한 말이지. 상식적인 얘기지. 자,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세금 내는데? 조합원.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 밖에 부속토지를 말함.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무슨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 있어. 근데 이걸 작년에 답으로 만들었거든. 공동주택은 아니라고. 뭔 말이야. 조합 부동산용은 당연히 공동주택,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지. 7번은 건너뛰시고 8번하고 9번을 묶으세요. 8번하고 9번을 묶으세요. 8번하고 9번 묶었어요? 자, 보세요. 택지공사가, 약간 어려운 말 나오면 공법 시간에 배우시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다가 정원을 조성 설치했네. 그럼 토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 그럼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세금 내는 거. 너무 쉬운 거야. 근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부수되는 정원을 설치했네. 그럼 당연히 뭐가 상승해? 건축물. 그럼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 그럼 답이 보이잖아. 토지는 토지, 건축이며 건축물. 토지는 토지, 건축이며 건축물. 그래서 제가 그 속리산 가서 8번, 9번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해봤어요. 어디를 틀린 지문으로 바꿀까? 바꿀 데가 없더라고. 얘는 옳은 지문이 될 수밖에 없어. 어디를 바꿀 거야? 설마 이 토지에 놓고 건축물로 바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얘는 항상 옳은 지문이 될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속리산을 되게 좋아합니다. 설악산도 좋아하고 지리산도 좋아하고. 지금은 등산을 안 하는데 제가 40대 후반까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산에 다녔으니까. 근데 병원 갔더니 그만 다니래. 60대 못 걷는데 무릎 안 좋다고. 안 좋은 건 아니고 그 연골이 좀 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안 다녀요. 런닝만 합니다. 런닝. 자, 10번. 그림을 잠깐 보실게요. 이건 뒤에서 나올 그림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을 운용을 잘 못해. 그래서 전문가한테 재산 운용을 맡기고 싶어요. 지금부터 맡긴다는 것을 신탁. 맡기는 쪽을 위탁자, 맡아서 운용하는 쪽이 수탁자. 그러면 위탁자 부동산이 신탁이 설정되잖아요. 등기부는 수탁자로 이렇게 넘어가요. 등기법 시간에 배워요. 질문 드릴게. 등기는 넘어가지만 정말로 소유권 넘긴 거예요? 믿고 맡긴 거예요? 믿고 맡긴 것이니까 이전하는 단계는 세금을 안 때려요. 그러면 수탁자가 등기 전 받았죠? 이거 세금 안 때립니다. 취득세. 나중에 신탁이 끝나면 다시 등기부가 위탁자로 넘어오죠. 이때 세금을 안 때립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언급할 것이고. 그러면 위탁자랑 수탁자 간의 이전은 취득세를 안 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건물 주인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요. 한마디로 위탁자 지위 자체가 바뀐 거야. 그러면 건물 주인이 바뀐 겁니다. 얘는 수탁자가 아니니까. 그럼 누가 세금 낸다? 새로운 위탁자.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이게 키포인트예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다. 요거잖아요. 그러면 원칙은 누가 세금 낸다?
새로운 위탁자. 자, 11번 그림 잘 보세요. 을이 채권자예요. 갑이 채무자. 돈을 빌려줬어요. 그 채권자는 본인 채권을 확보받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민법에서 배우는 가압류를 설정하려고 했거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최근에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얘 명의로 현재는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가 가압류를 당황할 뻔했다. 너 왜 커지니? 당황한 거 보였어요? 보였어? 나 안 보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뭔 얘기하다 잊어버렸다? 잠깐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마무리 좀 해야 되니까. 이거 갑자기 왜 커졌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애가 압류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이 여러분들 갑한테 야 빨리 등기하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들이 갑이야.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등기하면 바로 압류 들어오니까. 그래서 을이 법원에 등기하자고 신청을 하는 거야.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채권자 대의등기라고 배워요. 그러면 등기를 하자고 법원에 신청은 을이 했지만 누구 명의로 등기하는 거야? 갑 명의로 등기하죠. 그때 등기할 때 세금을 얘가 내는 거예요. 갑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등기 신청자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거야. 그래서 자, 11번 보시면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갑 소유 미등기 건물에 등기를 신청하네. 그러면 누가 등기를 신청했는지 보지 마시고요. 누구 소유 미등기 건물인지만 확인하시면 돼. 그럼 세금 누가 낸다? 갑이 내는데 법을 바꿔서 이게 이제 최근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채권자 대의자 을은 납세무자 갑을 대의하여 대신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얘가 대신 세금을 낼 수도 있어. 그다음 바로 압류 들어오려고. 그러면 지자체장은 채권자 대의자 을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무자 갑에게 그 사실을 즉시 뭐한다? 통보한다. 얘가 지금 세금 냈으니까 네 부동산 압류 들어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11번이고 12번은 건너뛸 거예요. 아직 강의 안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보지 마시고. 자, 뒤에 5번 문제로 가보시죠. 여기까지 풀고 쉬었다 할게요. 5번 문제. 뒤로 가셔야죠. 141페이지. 141페이지 가셨어요? 자, 5번 볼게요. 이게 11월 달에도 풀어봤던 문제인데 다시 풀어볼게요. 이게 이번에 나왔던 문제 2025년도인데 지금 취득세 오른 것을 모두 고르는 거잖아요. 오른 거. 그러면 다 알 필요는 없거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푸는지를 잘 보셔야 돼. 저처럼 풀어야 돼요. 자, 집중. 기억. 취득은 유상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아까 무상에 들어가잖아. 상속, 증여, 기부. 기부는 제외한다. OX, X. 기부도 포함한다. 왜 포함한다?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무. 그러면 기억은 기초지문이야. 무조건 틀렸어요. 그러면 1, 2, 3, 4, 5 지문에 기억이 들어가면 무조건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2번은 절대 답이 되면 안 돼. 2번은 답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니은을 봤더니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물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거. 이게 전제 조건인데 자, 키워드 나오네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세금 누가 낸다? 주체구조부. 그러면 니은은 옳은 지문이죠? 그럼 보기에서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1번하고 3번 중에 무조건 답을 찾아야 돼. 1번하고 3번. 그럼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풀 거니까. 그럼 1번하고 3번을 봤더니 니은은 똑같잖아. 미음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죠. 그러면 결국은 이 보기에서 얘는 지금 읽을 필요가 없었잖아. 디귿하고 리을은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얘를 읽는다고. 농담이 아니고 시간 줄여야죠.
그럼 디귿 리을을 건너뛰고 미음만 확인했으면 됐잖아. 얘는 영향 안 미치니까. 그러면 미음 가볼게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아까 뭘 말한다?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공동주택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뭔 뚱딴지야. OX, X. 그러면 이건 미음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그럼 1번만, 요 니음만 옳은 지문이에요. 얼마나 쉬워. 근데 그러면 우리는 연습이니까 디귿 리을도 가볼게요. 디귿. 봐봐요. 틀렸겠지 뭐. 둘 다 틀렸겠지. 지목을 변경했어. 가액이 증가했으면 취득이 맞는데 얘는 감소한 경우에도 취득을 본다. OX, X. 이 감소가 틀렸잖아.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상속인이 유증을 받았어. 그럼 아까 우리가 암기했잖아. 상속인이 유증을 받으면 어디에 포함한다? 상속에 포함하는데 보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틀렸잖아. 다 틀렸네. 니은만 맞네. 니은. 이게 이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정확히 공부하시면 되지. 근데 느끼시잖아. 아, 강의만 열심히 들으면 안 빠지면 책도 잘 돼 있겠다. 아무런 지장이 없겠구나 라고 느끼셔야지. 세법은 희망이 보이는구나. 표정들은 네 생각이지. 자,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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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세요. 7번. 이게 2023년도 문제에서 난이도 우리가 극상으로 구분했던 문제거든. 누구도 못 맞추는 문제라고. 근데 그때 저한테 강의 듣던 분들은 다 맞췄어. 옳은 거 찾는 거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취득세 아까 제가 뭘 강의했냐면 상속을 받으면 세금 누가 내는데 상속인 각자. 근데 자녀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 여러 명의 취득세를 서로 같이 납부할 연대 납세 맞나요? 근데 저도 2023년도 강의할 때 1번, 2번, 3번, 5번은 강의를 한 적이 없거든. 왜? 출제가 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4번은 제가 죽어라고 강의했거든. 필수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럼 4번 읽어볼게요.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를 내는데 무슨 납세물 진다? 연대.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1번, 2번, 3번, 5번. 지금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요거 중에 2개 지문은 다음 달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아예 손 떼시고 4번 지문만 공부할 거. 그러면 자 보세요. 복습하는 요령. 이게 여러분들 마음이 좀 쉽지가 않은데 저는 분명히 어떻게 복습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4번 지문만 읽어달라고 했잖아요. 강의한 적 없다고. 근데 꼭 오늘 읽을 거야. 아, 농담이 아니야. 그거 제발 바꿔요. 강사분들이 하라는 것만 제발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 10년 이상 걸려. 무조건 강사가 여기까지만 볼게요. 거기까지만 보는 거야. 그것도 내 것으로 못 만들 텐데. 절대 오버해서 주관 기입해서 지문 읽지 말 거. 부탁드립니다. 뭐만 본다고요? 4번. 자,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요지부터 할 것이고 납세 의무자까지 배웠죠. 취득세가 3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범위까지가 평균 한 문제입니다. 1, 2월 강의 범위 절대 안 벗어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문제 맞추신 거. 아니 박수를 받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문제를 맞췄으니까 뭐 해야 돼? 쉬워야죠.